예, 저는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깨고 또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사실 아주 당연하게 그 상식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연하러 와서 최종적인 결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잠깐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원래는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는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난맥상, 그리고 서울시정의 문제가 행정력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독주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을 고치면 됩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시행착오나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고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과정에서 바꿨다는 것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일인데, 첫째로는 어떤 오류를 인정하기 싫고, 둘째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지지층의 결집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깨고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저는 저 나름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통이나 저는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탈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징계도 받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좌절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처음 2016년도 선거에서야 엘리티즘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염증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4년을 겪어보고도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가 편가르기 파퓰리즘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좌절도 들어서, 그때는 내년 선거고 뭐고 그냥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람이 바뀔 수가 있다. 저희가 미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초강대국이고 여러 나라에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을 하면 저는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양보와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인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이고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양보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라운드에 올라온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소속 정당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은 지금 집권 여당의 독주에 염증을 내지만 또 야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그런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따 뭐 기자분들도 물어보실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런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내년 선거, 그리고 또 후년의 대선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이 나올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이 나올 수가 또 있지만 저는 야권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접어놓고라도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협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엔 뭐 네가 이런 거를 좀 해줘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이유를 대실 수가 있지만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이나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협력과 경쟁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할 때 있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인 평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긴 그렇고 사실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적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근무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선후배로부터 많은 그 신망을 받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그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싫어하고 좀 경멸하는 검사는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는 검사입니다. 무슨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좀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업무와 관계없이 그냥 사람 사귀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윤석열 검사는 그런 면이 없고 진짜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첫째로 현직 검찰총장이 다음번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그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정치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점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검찰에 12년을 근무하고 사표를 쫓겨나다시피 그때 12년을 근무했는데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를 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는 저 자식이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게 되면 결코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말아야겠다. 잘못하면 싸구려 취급을 받겠구나. 그래서 몇 년간은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법조나 또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 법을 주로 다루는 분야, 법원이나 검찰이나 검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각이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법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일도양단식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리고. 근데 정치는 넓게 봐야 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타협의 기술이라서 저는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가진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4, 5년 이상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직접 법조계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오면 무슨 뭐 다른 욕심이 있거나 이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